안녕하세요. 저는 제로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브이로그가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제가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현재 비정형 치통을 3년째 앓고 있고,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 질환을 어떻게 앓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 이 질환을 치료하고자 어떤 치료들을 받았고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어떤 목적도 없고요. 정말 오로지 저의 치료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와 같은 환우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환우분들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거나, 또는 저는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비정형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정형 치통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비정형 치통, 정형화되지 않은 치통이라고 할 수 있고, 저의 증상을 말씀드리면 일단 치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치과를 가도 치아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 치아가 하루 종일 너무 아파요. 근데 어떻게 아프냐면, 치아가 아프다기보다는 치아와 잇몸의 경계, 그 사이가 날카로운 걸로 꼭 하루 종일 누르고 있는 것 같이 아프고, 또는 속 안에서 뭔가가 쪼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래요. 제가 비정형 치통이 생기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22년 12월에 교정을 했던 치과에 치아 검진을 받으려고 갔었어요. 이 치아 있죠? 앞니 바로 옆 치아에 신경치료를 중학교 때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치아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재신경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치치료 전문으로 다녔던 치과가 저희 동네에 있어서 그 치과로 바로 갔어요. 그 치과에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고 재신경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재신경치료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한 8번을 재신경치료를 받았어요. 2월 초까지. 제가 3월에 입사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재신경치료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엄청 서치를 하고 알아보다가 종로에 굉장히 신경치료로 유명한 치과를 가게 됐어요. 일단 신경치료를 8번 받은 상태에서 바로 그 치과를 갔고, 그 치과에서 CT랑 엑스레이를 다 찍고 바로 당일에 신경치료를 하자, 재신경치료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일로 마취를 받고 재신경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화근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게 아파서 정말 가만히 있지를 못했거든요. 치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약을 먹고 너무 신경이 쓰인 상태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이 안면이 다 화끈거리는 거예요. 뜨겁고 부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코 여기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만져보면 잇몸에 뭐가 동글동글한 게 막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종로에 있는 그 치과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일단은 당장 신경치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플 수 있고, 항생제 준 거를 일단 5일치를 다 먹어봐라,
그리고 다음 치료 때 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무서우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다른 치과 2곳을 들렸었어요. 근데 그 2곳에서도 엑스레이를 찍고서는 제 상태를 보고 뭐 크게 다른 반응이지 않았어요. 뭐 치료가 잘못됐다 뭐 이런 반응도 아니었고, 그냥 신경치료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항생제를 먹으면서 지켜보자. 경과를 좀 봐야 된다. 뭐 그런 반응이었어요. 제가 이제 3월 초까지 너무 아프니까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세브란스 치대 보존과를 갑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다 찍고서는 이제 딱 하시는 말씀이 치료는 잘 됐다. 재신경 치료 잘 됐고 일단 3개월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 염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치근단 절제술을 하는 게 맞고, 똑같이 아픈데 치료도 잘 됐다고 하고 3개월 뒤에나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치근단 절제술을 잡았어요. 5개월 뒤로 8월로 예약을 잡았어요. 4월부터 아픈 게 번지기 시작해요. 이 치아가 원래 아팠는데 앞니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게 막 저려요, 치아가. 이게 저리다는 게 사실 피가 안 통하면 사람이 저리잖아요. 근데 그게 치아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스파크가 튀듯이 갑자기 찌릿하고 누군가가 잇몸을 꽉 짓누르는 것 같고 그런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4월부터. 너무 불안하니까 강동 경희대 또 보존과를 가요. 거기서 똑같이 CT 또 찍고 엑스레이 찍고 거기 보존과 교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다 공통적으로 치아에 문제가 없고 치아 치료에도 문제가 없다. 근데 6월에는 앞니로 무언가를 이렇게 베어 물 때 앞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있던 잇몸 염증이 앞니로 옮겨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청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치과에 다시 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고 물어봤죠. 제 앞니에는 혹시 문제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앞니에도 약간의 염증 소견이 있어 보인다 라고 했어요. 7월에 세브란스 치대 보존과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재신경 치료를 했는데 거기에 염증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치근단 절제술을 예정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니 쪽에도 혹시나 염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봐달라고 했고, 교수님도 앞니 쪽도 한번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잘 마쳤고 앞니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고 치근단 절제술도 잘 마쳤죠. 제가 치근단 절제술을 받으면 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이 그냥 똑같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이 통증이 점점 번지기 시작해서 맨 끝 사랑니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세브란스 치대 보존과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구강내과로 협진을 해줬어요. 이제 구강내과를 제가 8월에 가게 됩니다. 이제 구강내과에 가서는 여러 가지 뭐 마취 테스트도 하고 뭐 MRI 검사, 안면에 이제 제가 계속 호소를 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그 검사에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증의 원인이 나오지 않았고 약을 처방받게 돼요. 그리고 9월이 되고 통증이 전혀 차도가 없어서 센시발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항우울제 약인데 그 약을 구강내과에서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니까 조금씩 통증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점 만점의 통증이 너무 급통으로 아프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점 만점에 7점이었으면 한 5점 정도로 떨어지는, 그래도 아픈데 그래도 너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약간 떨어진다? 이 정도였어요. 10월에는 센시발 부작용이 와요. 제가 혈압이 막 140에 90 이상으로 높아지고 심박도 130대로 계속 빠르고, 그래서 이제 센시발이 저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약을 바꿔서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리보트릴이랑 리리카 캡슐이랑 이렇게 해서 먹게 됐는데 약을 먹으면서 통증이 좀 줄어야 되는데 비슷했어요. 여전히 그냥 너무 아프고 제가 그때는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지금 인생 29년 동안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라고 하면은 진짜 그때거든요. 23년도, 24년도? 그때가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인데 통증을 10점 만점에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제가 느꼈을 때는 한 7, 8점? 그냥 극통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통증이 잠시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있었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냥 정말 맨날 맨날 울고 잠에서 깨면 울고 잠에 들기 전까지 계속 울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너무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아프고 그냥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제가 11월 말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를 찾아가게 돼요. 그 교수님한테 제 얘기를 했더니 3차 신경통을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 3차 신경통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카바마제핀 약을 먹어보자 라고 하셔서 카바마제핀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약을 먹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또 부작용이 심했어요. 막 온몸이 너무 가려워서 일단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만 해도 엄청 수십 군데인데 또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인을 알 수가 없지? 이 통증을 낫게 하려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어쨌든 제 질환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당 서울대병원에 되게 유명한 보존과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교수님한테 또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치아 보여주고 이제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딱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정형 치통이에요. 치과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이 치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치아에 전혀 문제 없다. 그냥 비정형 치통이고 이거는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약간 실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까지 지하철에 타고 왔는데 진짜 내내 울었어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창피함도 모르게 그냥 계속 엉엉 꺽꺽대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통증을 잡고 싶은데 누구보다 치료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진짜 내 인생 망했다. 나 어떻게 살지? 나 이렇게 계속 살라고 하면 난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날부터 한우 카페를 들어갑니다. 한우 카페 들어가서 다 저랑 비슷한 통증 양상이 다 비슷한 거예요. 치과를 갔다 와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랑 통증 양상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한우 카페에서 아주대 병원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고 또 거기를 예약을 합니다. 신경외과였는데 신경에 관련돼서 말씀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주시더라고요. 이 치아를 관장하는 어떤 신경이 이 3차 신경의 문제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그래도 그 전에 어떤 알 수 없었던 어떤 미지의 것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통증에 대해서. 이런 신경이 문제였구나. 이 신경의 문제로 내가 지금 이런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신경과에서는 척추, 경추, 엑스레이, 뇌 MRI, 피검사 이런 것들을 싹 했어요. 예상했듯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제 비정형 치통이 맞다. 그래서 거기서 처방해주신 약을 계속 먹어요. 2024년 1월쯤에 저랑 굉장히 비슷한 증상의 환우분을 만나서 외국에서 이런 비정형 치통에 대한 수술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한 2, 3월쯤에 찾아가서 수술을 예약을 합니다. 근데 이 수술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 그 신경들을 관장하고 있는 신경이 전상치조 신경인데, 이 전상치조 신경을 끊어내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 전상치조 신경에 접근하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운 게 안면뼈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면뼈를 뚫고 그 신경에 접근해서 그 신경을 의도적으로 잘라내서 이 치아의 통증을 마비감으로 대체하는 수술인 거예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내 통증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4월에 전상치조 신경 절제술을 받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달라진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신경을 건드려서 더 아픈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더 아프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잇몸 표면들을 다 절제해서 감각 신경을 부분적으로 소작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 수술을 받고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거의 수술 전과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 아픈 건 아프고 마비감은 마비감대로 있고, 너무 길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수술하고 나서 극통이 더 심해졌고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방법은 약밖에 없는 것 같다 해서 환우 카페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신경과를 갑니다. 신경과 가서 저한테 맞는 약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 재작년 5월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너무 많은 약들을 먹어서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되게 많은 부작용을 겪다가 이제 저한테 좀 맞는 약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조금은 부작용이 덜한 약을 먹고 있고, 그 약들로 지금은 현재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을 만큼 통증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예전에는 극통이 7점 정도였다면 10점 만점에 지금 제 통증은 평소에 한 2, 3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예 없을 때는 거의 없고, 조금 덜하면 2점, 조금 심하면 3점, 4점까지 조금 갔다가 약 먹으면 2점으로 떨어지고 1점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오늘 좀 심하게 아프네 하면 4, 5점까지 가지만 그래도 약 먹으면 다시 나아진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체형 교정이 환우 카페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은 체형 교정을 받고 치통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전에 있는 어느 체형 교정 센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2회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받았고, 일단 저한테는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저의 체형은 되게 좋아졌지만 통증이 나아진다고는 명확하게 느끼진 못했어요. 한의원도 갔었는데 안면에 침을 맞았었는데 그것도 한 5번 정도 해보고 중간에 중단을 했었고,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그때는 뭐라도 붙잡고 싶어서 비의료적인 것들도 했었어요. 수맥을 짚어본다던가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 되나 하고 이름을 바꾸는 걸 알아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비의료적인 그런 접근도 했었고, 이거를 치료하고자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낫진 않았다. 그래도 좋아지긴 했다. 2년 전, 3년 전에 비하면 지금의 저는 정말 정말 좋아진 거예요. 한우 카페에 제가 다 나으면은 글 올린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다 못 나와가지고 글을 못 쓰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비정형 치통 앓고 계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고 진짜 힘들겠지만 저같이 꼭 맞는 약 찾아서 조금이라도 일상생활하고 조금이라도 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플 땐 또 많이 아파요. 그래도 그냥 통증이 나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 만큼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저의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